반갑습니다. 가히 역사 복원인가 파괴인가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뭐가 방향이 뭔가 어떤 것이 옳은지 방향성을 잡으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지금 가야사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야 역사 복원 파괴인가? 복원인가 파괴인가? 두 번째 시간. 자, 삼국유사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가야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야 이야기는 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김수로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정동국 여지성남의 고영조에 있는 이진화씨왕, 고영대가에 대한 가야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때요, 김수로왕과 이 왕의 관계가 나옵니다. 형제 관계처럼 나오죠. 보면 형제 관계로.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누구냐? 여러분들 어머니 누굽니까? 정겸모주죠. 자, 그럼 제 강의 때 이야기 설명했죠. 바로 일본 천조 대신의 롤모델. 일본 천조 대신은 어떤 사람을 롤모델했느냐? 바로 어때요? 가야 근국사의 어머니인 정겸모주를 롤모델로 만든 일본 서기의 인물이다. 그리고 어때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동생 소산오전이 등장하죠. 보면 천조 대신의 소산오전. 자,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나중에 강의해 보면 어때? 그 장편을 여러분들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 일본 서기에 내놓은 지명, 장소 모든 것이 부합되는 데가 그창 가조입니다. 그래서 그 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해하고 그 정견모주로부터 어떻습니까? 김수로왕도 나오고 이진화씨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이러면서 가야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가야는 이 금강가야 이야기죠. 보면요. 그러면서 금강가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 방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그때 이제 뭐냐? 금강가야 이야기 전 김수로왕 기록에 나오면 일이 나옵니다. 아까 했죠. 김유신도 자기 족부에 뭐다? 김유신조에 뭐가 나오다? 자기 선조가 언제 가야를 건국했는지 기록했다는 것. 그 똑같은 기록이 바로 어때요? 여기 보시면 등장합니다. 후한 세조 광무제 때 근무 18년에 어떻습니까? 이민년 3월에 뭐냐면 이쪽에 북쪽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을 때 그때 아직 나라가 이쪽 지역에 있었다. 여러분이 칸이 있었다. 칸은 그 지역에 다스리는 수장이잖아요. 왕. 나중에 징기스칸도 같은 말이죠. 보면요. 이들 문화를 나오는데 이 문화를 통일해가지고 뭡니까? 누가 만든다? 김수로가 금강가야 중심의 가야국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게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때가 후한 강무제 때 이야기죠. 강무제 때 이야기. 그래서 뭐냐면 김알지 이야기하고 김알지는 여러분들 경주죠. 신라죠. 경주 김씨고 이런 김해 김씨입니다. 그죠? 김수로는 그제. 근데 두 가문이 돼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윤물로 증명합니다. 윤물로 돼. 문헌에서는 잘 안 드러내겠죠. 왜? 양쪽에 나중에 왕의 계보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뿌리.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경주 김씨 문무왕이 뭐라느냐? 우리 뿌리가 자기들은 어디서 왔다죠? 흉노에서 왔다고. 흉노라고 이야기해놨죠. 보면요. 흉노가 자기들 뿌리, 선조라고 문무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발굴돼가지고 신라 경주 김씨의 뿌리가 다 드러나 버렸죠. 그러면 김해 김씨는 그럼 어디? 김수로왕은 뭘까요? 보면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 하나는 가야 문화권, 하나는 어때요? 나중에 신라 문화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큰 소트가 어때요? 가야가 신라에 복속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때 집안에, 같은 언에서 집안의 문화권이죠. 집안의 문화권이지만 하나는 어때요? 김해 김씨, 하나는 경주 김씨 이렇게 나갑니다. 그 유물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요 유물입니다. 보면 어때요? 자, 김해 대성동 고분입니다. 대성동 고분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뭡니까? 이거 보면 신라의 토기로 만든 빙산대. 자, 이게 요거죠, 요거. 요 문화권. 자, 경주 쪽에는 뭐다? 자, 경주 쪽에 있는 김씨들의 문화에는 뭐가 등장한다? 요게 등장하고, 김해 쪽에 어떻습니까? 가야 지방에는 등장하는 것이 요쪽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동복입니다. 동복. 이 동복 문화는 어느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흉노입니다. 흉노는 항상 어때? 말 뒤에 뭘 싣고 다녔다? 요 동복을 싣고 다니는데 이것이 어때? 흉노가 지나간 길은 전부 다 뭡니까? 흉노가 지나간 길에는 전부 다 여러 형태의 동복이 발굴됩니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
이런 형태의 동복이 나옵니다. 동복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보면요. 그 흉노는 원래 뭐다? 용어가 원래 한나라에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어떻습니까? 또 중화 중심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들만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다? 옆에 있는 나라를 그 강력한 나라가 뭡니까? 흉노. 한무제도 이기지 못했던 나라. 흉노죠, 흉노. 그죠? 흉노인데 원래는 뭡니까? 훈이잖아요. 훈족이죠. 이 나중에 훈족이 이동하면서 돼요. 로마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결국 로마가 무너집니다. 보면 동로마 서로마 만들었는데 그때 이동하면서 뭡니까? 이 흉노의 훈족들이 이동한 문화에는 뭐가 나온다? 이 문화, 동복이 여러 형태의 동복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의 어디다? 김해 쪽에 나오고 있고 신라 쪽에서도 나옵니다. 나주 쪽에 가보면 또 이런 것이 나오죠. 보면 토기 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근데 결국은 기마족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기마에 훈족의 기마족이 뭡니까? 가야 신라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걸 이야기하는데 그죠? 일본은 요걸 나중에 싹 지우고 이걸 누가 처지했다? 자기들 일본이 처지 임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웃기는 논리죠. 보면요. 웃기는 논리. 그죠? 자, 이래서 이 문화권을 본다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망 비문의 뜻은 글입니다. 이게 자기들 뿌리가 흉노라는 걸 밝힌 그 문헌입니다. 이게 브이스가 세운 글. 자, 이게 지금 중국 가면 어때요? 중국에 가보면 전부 다 뭐냐? 김씨는 어디다? 누구의 후손이다? 김일제. 바로 흉노의 왕자였던 잡혀왔던 어머니가 김일제의 후손입니다. 다 그렇게 다 100% 인정합니다. 김일제 한무제 옆에 큰 무덤이 나오는데 이민족으로서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한무제의 바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 끝까지 지켰던 인물. 하지만 나중에 때요. 누가 등장합니까? 구테타가 일어나죠. 이름을 바꾼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신나라를 건설한 왕망이 등장하죠. 그 양반도 원래 뭡니까? 바로 흉노 그 김씨 후손입니다. 이름만 왕망이라 지금 다르게 알리는데 똑같은 라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다음에 이야기 나누고 자, 이런 유물이 신라와 어디에? 가야에 등장한다. 동복, 흉노의 종족. 그래서 독일 옛날의 TV, 그건 제 강의, 다른 강의에 있을 겁니다. 독일 TV에서 도대체 흉노 저렇게 무서워 서양 사람들이 발발발 떨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악마 집단처럼 표시를 해놨습니다. 훈에 대해서. 근데 저 양반들 어디서 왔느냐를 독일 TV에서 과거 옛날에 TV에 방영을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나라의 신라를 딱 해놔놓고 그 신라 위쪽에서 한반도 쪽에서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흉노가 서양으로 건너간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훈에 대해서 기록은 여러분들 어디에 등장하느냐? 우리나라 단군 조선에 관련된 기록에 훈이 나옵니다. 최초의 훈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책 환단고기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고조신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고조신 때. 그 종족이 나중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어때요?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신라와 가야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디에요? 지나가는 나라에 뭡니까? 바로 훈족이 만들었던 나라.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헝가리. 지금 뭐죠?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자, 이런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깨놓고 공부해야 되겠죠. 깨놓고 뭐냐? 그럼 과연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학자들이 지금도 거품 물고 제 강의 들으면 저 나쁜 놈의 새끼 또 우리 비방한다 이럴 겁니다. 근데 비방이 아니라 문헌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가야하고 임나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가야의 건국연대는 뭐랬죠? 서기 42년이라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정확하게 써놨죠. 그런데 뭡니까? 임나에 대한 기록은 뭐냐? 서기전 33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일본 서기 숭신왕조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42년에 가야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어때? 서기전 33년 이전에 미리 어때요? 이미 의미가 가야가 있었던 것처럼 건국사는 없고 모릅니다. 나와 있고요. 자, 만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한 거죠. 가야는 여러분들 언제 망합니까? 자, 금강가야는 532년에 망하고 대가야는 562년에 망합니다. 자, 임나는 언제 망했을까요? 이것도 모릅니다. 왜? 일본 서기의 대화 2년에 보면 646년 가야가 망한 뒤에 아주 시간이 많이 열렸는 646년에도 임나가 일본 서기에 존속한 걸로 나옵니다. 개국시조 김수루왕, 만국시조 구영왕. 임나는 누가 세웠는지도 마지막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망한 날짜도 어때요?
만 날짜도 틀려. 하나는 532년, 562년. 일본 서기에는 646년이야. 그죠? 그럼 뭐냐? 개국연대도 틀리고 만국연대도 틀린데 어떻게 가야가 임나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2살짜리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 집 앞에 멍멍이도 아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김해하고 고령이죠. 임나는 축자국입니다. 여러분들 축자국이 이거는 일본 서기 기록이에요. 일본 서기에 임나는 어디 있다? 축자국은 여러분들 규슈입니다. 북규슈. 축자국에서 2000여 떨어지고, 자 보십시오. 임나는 어디 위치가 뭐냐? 축자국으로부터 규슈로부터 2000리나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 명확한 위치를 밝혀놨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한문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좀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결론은 뭐다? 모든 것이 개국, 만국, 시조 뭐 다 틀리, 같은 게 없어. 지명도 때 여러분들 좀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사에 나오는 지명하고 일본 임나서기에 있는 지명 같은 게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대. 이게 같답니다. 가야는 임나라입니다. 뭐 가지고 강개통항의 비문에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지어지지 않은 다른 거는 다 지어졌는데 임나가라만은 안 지어졌다고 이런 배꼽 잡는 이야기. 그래서 임나는 가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야라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뭐냐?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사기입니다. 여기에 뭐냐? 자, 삼국사기의 지리지, 신라봉기, 물개자전에 등장하는 가야의 지명은 금간가락, 가야, 대가라, 대가야, 아시랑, 아나가야, 아라국, 비사벌, 비자와 거친 삼국 동록입니다. 자, 삼유사의 오가야조 가락국기에는 뭐가 있느냐? 금강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비화가야예요. 자, 삼국사기 포상가 팔국기록 중에 고사포 고자국이 나옵니다. 고자국이. 자, 우륵 12곡에는 뭐냐? 우륵이 지은 12곡 나라의 12개는 가야, 그 가야 이름이 나오는데 등장해. 상가라도, 하가라도, 보기, 다리, 사물, 물에, 상하기물, 뭡니까? 그 다음에 하기물, 그 다음에 사자기, 거열, 사팔의 이사. 자, 이것이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가야의 나라의 지명도 되면서 지명입니다. 지명이 등장하는데, 자,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이 내용하고 일본 서기에 나온 임나의 가야의 지명을 여러분들, 가라 지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나 7국 일본 서기에 계책에 나오는 뭡니까? 임나 7국 이름. 비바발, 남가라, 녹국, 안나, 다라. 즉, 우리나라 지금 가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탁순, 가라. 우리나라 여기 여러분들 가라라는 나라 있습니까? 여기 가라. 가라 없죠? 다 가야입니다. 그죠? 가라 국은 있지. 가라 국은 있죠? 자, 보시죠. 가야지. 자국은 합니다. 자, 가라. 그 다음에 신미달의 비리. 벽중, 포미지, 방고. 요것이 임나치국이고요. 임나사연. 기문. 남원의 기문이라 했죠? 자, 기문에 주장했죠, 우리나라. 자, 상타리, 하타리, 사타, 모루, 기문,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땅 이름하고 가야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임나에 관련된 지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야 지명하고 같은 거 있습니까? 같은 게 없는데도 같다고 뭘로? 비정을 해버려요. 비정 뭐죠? 비정 뭔지 알죠? 나는 이건 그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다? 이유가 뭐다? 아, 발음이 비슷해. 옛날 지명하고 물론 한자는 틀리지만 발음이 너무 비슷해. 별의별 이유를 붙이면서 요 지명하고 요 지명을 같게 어떻습니까? 연기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의 가야사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일본 서기. 자, 가야의, 자, 임나의 위치를 이렇게 하게 나오죠. 자, 임나는 북큐슈에서 2000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렇게 이것이 그대로 문헌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 볼까요? 임나의 사연은 백제와 가까이 이웃하여 아침 저녁으로 다니기 쉽고
닭과 개 주인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러분들, 자, 옛날 국경선에 개도 닭도 함부로 못 넘죠. 그죠? 근데 지금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가야라는 그 위치에 보면 뭐냐, 백제와 가까이 있는 이웃하여 아침 저녁으로 다니기, 그냥 왔다 갔다 해, 국경선을. 여러분, 이런 국경선 봤습니까? 자, 왔다 갔다 해. 자, 가까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기 쉽고 닭과 개도 주인을 모른다. 그럼 뭐예요? 보면 이건 뭡니까? 나라가 아니라 저 동네 수준. 동네에 뭡니까? 삶은 닭, 개주인 뭐 누군지 물론 많이 알려지면 저건 누구 닭이 나오는데, 신라하고 다른 나라가 같이 있는데 닭과 개주인도 모르고 사람들이 함부로 어떻습니까? 국경은 다 넘어다녀요. 자, 그리고 일본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7세기에 등장하는 것이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는 일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원문입니다. 보면 이게 임나인데, 이 임나가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임나가 요것이 지금의 가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야가, 여러분들, 가야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습니까? 가야가 계림의 서남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야가. 그리고 가야가 큐슈로부터 2000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가야가 백제 옆에 사람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넘어다니면서 개도 닭도 다 넘어다닙니까? 이것도 그냥 어린이들한테 물어봐도 알 이야기를, 요걸 가지고 무시하고 뭡니까? 가야는 지금 우리나라 임나다, 가야 임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어떻게 장난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죠? 임나자는 축작으로부터 2000리나 떨어져 있고, 그죠? 북쪽으로 막을 조자입니다. 막힐 조자.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보면 계림의 어느 쪽에 서남방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임나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모가 아니라 동북아 역사대전의 모 사람이, 자, 임나에 대한 관련된 글을 썼는데,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리 떨어져 있고, 맞죠? 북조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시죠.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 있고,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 한자를 가지고 국민을 장난친 겁니다. 한자를 국민이 모를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막힐 조자입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을 접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북쪽은 막혔다고 했는데, 이 인간만 어때요?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라고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한문 시간에 저거 썼다면 빵점이죠. 마이너스 빵점인데, 이게 우리나라 연구재단의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임나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박살 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돈 받아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자, 모 대학의 논문집에 나옵니다. 자, 임나사연. 자, 아까 임나사연 뭡니까, 여러분들? 임나사연의 위치가,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아시겠죠? 임나사연 때 임나사는 개도 닭도 주인을 모르고 다 날아다니는데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서로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백제하고 갈 사람들이 그냥 형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국경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개도 닭도 주인을 구분하기 어렵다는데, 그 임나사연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어디로 잡았느냐, 여러분들 이 고향 땅 아십시오. 자, 어디에? 자, 순천입니다. 순천 땅에 보면, 자, 대사라는 땅을 갖다 했죠. 보면 여기 기문은 남원이라 했고, 보면요, 여기다 뭡니까? 아까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없는, 가야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싹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순천 요쪽 지역이 전부 다 임나사연이다. 임나사연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 유물을 발굴했는데 일본계 유물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을 계속 임나사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천 땅 이쪽은 뭐죠? 누구의 후손이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자,
어디까지 지금 이제 임나의 범위를 잡았냐면 섬진강 하류. 왜? 섬진강이 아까 뭐다? 한원의 그 강이다. 요렇게 딱 누가 금서령이가 딱 번역하고 그 바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보시면 어때요? 전남, 경남, 서부, 광양, 순천, 여수, 하동, 악양까지 전부 다 돼요. 임나에 일본서기 임나지명을 갖다 붙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임나를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는 뜨거운 여러분들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서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아시죠? 독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독도를 지어버렸어요. 여기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 아예 떼버렸고요. 그러면서 또 뒤에 여러 가지 한사곤 여기 있다고 아예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 47억. 그래서 동북공정은 이 지도 덕분에 돼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완벽하게 대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주장하는 지도를 한국에서 47억 지도에 그대로 그려줬습니다. 독도까지 빼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모 교수가 뭐랬죠? 젊은 양반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 된 사람이 여러분들 온라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뭐냐면 여기에 독도가 원래 그려져 있는데 조그만 점이 있었는데 이덕일이라는 인간이 유사학자 이덕일이가 포토샵으로 지웠다고 지금 블로그에 아직도 글을 안 지우고 있습니다. 안 지우고. 그러면서 이덕일 소장을 엄청나니까 유사사학자라고 자기는 보니까 여기 있었다고. 여기 독도가 있었는데 이덕일이야 그때 포토샵 기술은 일반인들이 못 다룹니다. 그래서 이덕일이 지었다고 지금 블로그에 써놨는데 자, 제가 다른 강의 때 한번 언급했죠. 요 지도를 그렸을 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몰라요. 거짓말을 하면 그거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에 독도가 그려졌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그걸 이덕일 소장이 지웠다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지도를 관리했던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뭘 했느냐?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이 지도를 보고 지도 그린 사람들을 다 불렀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 왜? 47억 지도에 독도가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다른 건 뒤로 하더라도 독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사장님 뭐랬느냐? 우리가 말하는 십자 들어가는 욕 있죠. 욕 중에 가장 강력한 십자까지를 몇 번을 쏘아가면서 이 개새끼 뭐 이러면서 어때요? 그런 욕을 하면서 뭐냐? 그 독도 그린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서 독도를 그려와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랬느냐?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이 지도를 그려왔는데 독도를 안 그려왔다고 끝까지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가져왔다고 그 이사장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 단체를 맡고 있었던 이사장님의 증언하고 지금 새파란 젊은 아이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 자리에 앉았다고 남의 인격까지 폄하하면서 포토샵으로 지웠다고 거짓말까지 써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교수 정도라면 어때요? 사회에서. 그래도 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현실입니다. 누군지는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자 47억 지도의 3세기 지도입니다. 3세기 지도에 보면 어때요? 자, 만이라든지 지친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어요. 이건 뭐냐? 서기 3세기가 됐는데도 백제 신라가 아직도 없어. 백제 신라는 원래였는데 백제 신라가 여기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백제 신라가 없다고 47억 지도에 그렸습니다. 이제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시겠죠? 요때 백제하고 신라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신공 아지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백제 신라가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신공 아줌마가 배도 없어가지고 못 타고 오는데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재단에서 백제 신라를 지워줬어요. 그러면 이때 뭐다? 아직까지도 서기 3세기가 됐는데도 여기에 백제 신라가 건국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올 수 있다? 바로 외에 신공 아줌매가 쳐들어와서 뭐다?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는 국가도 아니다. 개판이었다. 그 개판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뭐다? 무릎을 꿇리고 식민지를 삼았다.
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이덕희 소장님이라든지 이때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자료를 엄청나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들어가는데, 자, 갑자기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는 이만큼이었습니다. 그죠? 이만큼의 가야, 진짜 말 그대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지명을 가진 가야는 요쪽 지역에 강화와 가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섬진강을 넘어서 요쪽 전라도까지 어때요? 지금 가야가 완전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가야 지명을 가지고 전라도가 가야로 비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서기를 가지고 전라도가 가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은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이 기록만으로는 뭐죠? 전라도에 가야가 있었다는 것을 말을 못하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어떤 걸 들고 나오냐면 정기가야, 후기가야라는 논리를 가져오면서 후기가야론을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이게 정기가야고 여기 후기가야예요. 그럼 차이점 볼까요? 정기가야는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등장 그런 인물로 어떻습니까? 가야의 위치를 비정을 했고, 자, 후기가야의 이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타, 뭐죠? 상기문, 하기문, 다라국, 뭐죠? 이게 사타, 상다리, 자, 탁순국, 알라국, 사이기국. 자, 여러분들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왜 가야가 정기가야, 후기가야론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 바로 정기가야에서는 순수 우리나라 역사서를 중심으로 가야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 머물렀는데, 그죠? 후기가야론이 나오면서 전부 다 여기에 붙어있는 지명이 누구의 지명이다? 일본 서기의 지명이 전라도에 비정이 다 되면서 이쪽 지역이 가야로 넘어갑니다. 전라도는 가야가 아니라도 가야로 만들어져야 될 운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그 가야는 어떤 가야다? 우리나라 역사책의 가야가 아니라 바로 임나 일본부가 들어섰던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 속에 있는 바로 임나 지명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뭐다? 지금 후기가야가 들어서면서 일본 서기의 지명이 완전히 경상도 전라도를 다 덮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핵심이 작품이 뭐냐? 요겁니다. 자, 후기 보시죠. 여러분들 결손, 자타, 임내, 살기, 탁기, 안나, 탁순. 자, 건강가야나 지울 수가 없으니까 못 지우죠. 그러면서 뭐다? 대사, 상다리, 하다리, 사타, 상기문, 결손국 다 그러니까 등장하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하시겠죠. 왜 후기가야의 특징은 뭐냐? 후기가야에 있는 지명은 뭐다? 우리가 국사책에 학교에서 국사를 배울 때 꿈도 꾸지 못했던 내용. 왜 후기가야 연명체라는 걸 배웠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다?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을 전라도까지 붙일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돼요. 후기가야 연합체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지금 가야사 여러분들 후기가야 주장하는 분들은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일본 서기의 모든 지명 지우고 원래의 가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론이 여기에 붙어있는 지명은 전부 다 뭐다? 그이가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아까 스에마스의 자, 기억을 했죠? 스에마스가 우리나라에 임나는 가야다는 논리로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 갖다 댔는데, 자, 강진이 친미다래다, 일본 서기에 나주는 방고다, 김해는 난가라다, 하마는 알라다, 합천은 다라다.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 쓰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거 일본 서기 지명을 장면은 비자발이다, 경산은 탁국이다, 대구는 탁순이다. 전부 다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 지명입니다. 관련 지명. 자, 이렇게 세이마스가 주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김행구라는 약반이 책을 썼는데 다시 가야 지명이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틀린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양반이 주장하는 가야하고 또 이 후기 가야의 연맹체에 지금 우리나라 또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강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아까 초기에 친미대라가 등장하는 거 나와봤죠? 다 이 등장하는 거, 지금 남원이 뭡니까? 김웅국까지 등장했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어때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바로 스에마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서령이가 이렇게 앞에 금서령이 주장했던 내용, 스에마스의 주장 내용, 모든 것이 어때요? 합쳐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야 사회에 흐름이 되고 있다. 자, 2016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식민사학의 영향이 크게 아직까지도 없었을 때, 그때 가야를 전시할 때 가야연표입니다. 수로곡, 부상팔국, 고려광개토항, 남정, 대가야, 금강가야, 우럭, 관상성 전투, 아라가야, 대가야 다 나오죠. 자, 이렇게 삼국유사, 삼국사기, 신정동국 여제성남을 가지고 가야서를 표기하면서 그 지명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2016년입니다. 자, 2016년에 이렇게 순수 우리 가야의 역사, 진짜 가야사만을 가지고 가야 연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자, 2019년 가야의 전시회 때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회, 가야 본성에 대해서 가야사를 복원하자고 여러분들이 내신 돈을 또 국가에서 열심히 돈을 줘가지고, 많은 돈을 줘가지고 가야 본성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지명에, 자, 앞에 보십시오. 연대표가 순수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있는 그대로 연대를 가지고 가야사를 구성했는데,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사 전시회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뭐가 나옵니까? 가야, 탁순, 백제와 와의 외의 교류를 중했다. 가야, 축국, 비사벌, 랑가라, 탁국, 다라, 탁순, 가라. 자, 여러분들,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등장하는 가야 전시의 가야 연표는 우리나라 가야 연표가 아닙니다. 이거 볼까요? 512년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징. 가라국 백제로부터 김운지역, 남원지역을, 김운지역을 반환 요구를 받았다. 가라국 대사지역을 백제에 반환했다. 아라국 임나부흥을 주도했다.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562년은 6월 임나 19국 멸망으로 기록됐다. 자, 뭐다?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전시회는 우리나라 역사를, 앞에 있던 이 역사서의 내용을 다 배격하고 부정하고 일본 서기를 가지고 가야사 연대기를 꾸며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발칵 뒤집혔죠. 이것을 그래서 이 발칵 뒤지니까 또 모 교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는 독도를 그렸다고 주장하는 이 양반이 또 신문에 자기가 먼저 선발대로 나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또 쇼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유사사기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 신문기사 누가 그 주장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가야의 역사의 연대기가 전부 다 어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서를 배격하고 일본 서기의 지명을 가지고 가야 모든 지명 연대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본성 전시회하고, 자, 두 가지 일본 교과서의 임나일본수를 비교하면 빨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기문이다. 그죠? 나오죠? 대사, 하동, 대사하고 쭉 보면 어때요? 연결되는 지명이 상다리, 대사, 기문,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다라국,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본 교과서의 임나일본부 지명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바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를 했고 국회 감사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 책임자가 나왔는데 이분은 모르죠. 수장이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돼요. 그분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없다. 학계의 통설 가지고 전시했다. 아마 그분이 요걸 알았다면 그런 답변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관리했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지금 가야가 임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니까 국정감사에 나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학계의 통설. 여러분, 요게 학계의 통설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야사에 일본 서기 지명이, 우리나라 가야사가 부정되고 일본 서기 지명이 들어가는 것이 학계 통설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어때요? 이렇게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똑같은 지명 들었다.
엄청나게 강조 얻어맞으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이고, 두 번째가 전시회가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일본석에 나오는 기문, 남원이 기문이다. 밑에 하동 쪽이 대사다. 쌌다, 상다라. 여러분들, 부산 박물관 전시회 때 넣었습니까? 뺐습니까? 뺐죠? 잘못됐다는 거 알죠? 일본석이 썼다는 거 자기들 인정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남원 쪽에서는 이것이 기문이라고 지금도 어느 학자가 주장한답니다. 중국 문헌에 기록됐다고. 오늘 제가 중국 문헌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국 문헌이 진짜 맞는지, 섬진강이 맞는지 오늘 직접 방위까지, 돈성남북까지 보여드리면서 그 지명이 그쪽을 비정한 것이 맞는지를 눈으로 일부에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명을 뺐는데 이 남원을 기문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가야 고문 얼마나 우리의 가야사 얼마나 강력한, 쉽게 말하면 이 기만문화입니까? 진짜 복원이 된다면 진짜 잘 복원이 돼야 되죠. 그죠? 가야사가 진짜 복원이 돼가지고 가야의 진면목 그 수백 년 흘러가다 연합체지만 어때? 수백 년 간 나라가 없잖아요. 가야가 나라가 아니다. 그 개소리입니다. 나라가 아니 어떻게 수백 년이 갑니까? 나라는 여러 개가 나왔지만 어때요? 서로 결성해가 조직체를 결성해가지고 구성해 나갔잖아요. 기록 지금 다 없어져 버렸지. 다 가야에 대한 기록이 싹 다 물론 소각되죠.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다 망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야 유적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야 유적이 일본 거다. 일본의 임나에 일본석에 등장하는 임나의 가야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가야사를 복원하는 겁니까? 가야사를 파괴하는 겁니까? 자,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이제 가야 두 번에 대해서 자세한 여러분들 요청 강의로서 이 두 가지를 올려드리니까 보시고요. 하여튼 뭐 강의 내용은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국민들 쉽게 전하는 거지만도 학술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다시 어떻습니까? 제 강의를 유사, 환빠, 국뽕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헌사적인 내용, 그런 내용, 그리고 고고학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 다 융합적으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가야와 임나의 진실을 알지 않을까 해가지고 스토리를 짜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렸으니까요. 두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지금 가야에 살고 있는 지역 또 가야 고향인 분들은 참 많이 유념해 주시고 고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야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가야가 임나의 지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한반도에서 임나 일본부의 불씨를 어떻습니까? 살릴 수 있는 일본이 언젠가는 어때요? 한반도 남부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들 원래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편 것처럼 일본도 영원히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쪽은 자기들의 고대 식민지라는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사교과서 그 지침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또다시 순환을 당해야 될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어떻습니까? 정치를 아는 것이고, 정치를 안다고 로비하고 다닌다고 사람 많이 만나 표 많이 받는다고 그게 정치인입니까? 그는 정치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역사를 문화를 모르는데 정치하면 뭐합니까? 나라 말아먹지. 그죠? 반드시 위정을 하는 분들, 정치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역사를 아시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져야 될 이 가야의 역사, 가야 역사 반드시 복원하고 지켜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동안 가야 연구한 분들 제가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논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논리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임나 일본군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석에 대한 임나에 관련된 지명을 한반도 남쪽에 그렇게 떳떳하게 붙이면서 주장을 합니까? 제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역사가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셔가지고 올바른 가야사가 정립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1, 2부에 걸친 가야사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